저의 이름은 내부 성대인이라고요. 네블업의 데브옵스 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픈소스 관련해서 10년 이상 컨트리뷰션을 한 경력이 있고요. 보통 뭐 리브레오피스뿐만 아니라 KD 문자표나 그놈 문자표 등의 이제 컨트리뷰션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놈 쪽 그놈 뭐 데스크탑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번역을 이제 번역하고 이제 현재는 리브레오피스 쪽으로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오픈소스 단체에서 이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리브레오피스 멤버십, 그놈 파운데이션 멤버, 오픈소스 아시아 커뮤니티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국제공인 정보 시스템 감사 관련 자격증을 한번 소지를 했다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취득하고 나서는 2020년까지만 유지했다가는 이제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가지고 만료가 됐는데요. 많이 이것 지금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하는 일이 아마 감사 관련한 쪽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발표를 시작하겠는데요. 고객의 데이터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고객의 데이터는 중요하고 왜 쇼생크 못 탈출해야 했는지 못이 왜 들어왔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중요하고 외부가 중요하면서 외부도 이제 노출하기 민감한 데이터는 탈출을 하면 안 되잖아요. 탈출할 수 없게 하려면은 네트워크를 끊어야 되는 이제 끊어가지고 갭을 만드는 이제 단절망 환경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환경 같은 경우는 뭐 정부 및 기업, 연구소, 단체 중에서 이제 중요한 민감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뭐 데이터를 이제 반입할 때는 물리적 매체를 통해서 이제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전망 이제 구축을 하면은 핵심 데이터 유출이 이제 방지가 이제 응용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보안 강화, 뭐 규제 준수 등의 이제 말이 있는데, 문제는 머신러닝이나 이제 AI 관련해서는 많은 패키지는 이제 여러 이제 외부 패키지를 참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절망에서 이제 패키지 이제 반입이 필요한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단절망에서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반입할 때 항상 반입하고 나서 이제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반입하기 전에 이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에어갭드 환경, 이제 단절망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할 건데요. 네트워크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보안 위험이나 될 수 있는 낯선 코드나 해킹 시도를 차단하고 민감한 정보나 시스템을 탈취하는 것을 이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군사나 응용, 의료, 핵시설 같은 뭐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에서 사용되고요. 뭐 보통 뭐 외부하고 내부 시스템 간의 이제 데이터 전송은 거의 보통은 대부분 이제 물리적 매체, USB나 CD, 하드디스크 등을 통해 가지고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네트워크로부터 이제 격리됐기 때문에 외부 공격은 이제 네트워크 통하는 외부 공격은 원천적으로 차단해가지고 보안을 그때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소프트웨어나 이제 소프트웨어를 반입하거나 데이터 공유 같은 경우는 그 반입이 정말 제한적이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이런 환경에서 보안 관리 및 데이터 관리가 이제 철저하게 이루어지면서 데이터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엄격한 전체까지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제 에어갭드 환경에 도전 과제는 이제 AI 이제 단절망에서 AI를 해야 되잖아요. 머신러닝이라든가 LLM을 구축한다거나 AI를 한다거나 수많은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를 인터넷 환경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많은 제약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이제 단절망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되니까 데이터 탈출은 못 하는데, 데이터를 활용한 AI나 머신러닝, LLM 구축을 위한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를 구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패키지 이제 반입을 한다면은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패키지 가져오는 과정이 까다롭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패키지가 장난하는 게 정말 대용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파이파이 패키지만 해도 2024년 9월 11일에 보면은 22.9 테라바이트였는데 계속 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9월 19일에는 23테라고 오늘에는 23.1 테라바이트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검증된 패키지만 반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를 반입하는데 보안 검수가 필요하다는데 그에 대한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픈 소스 레파지토리는 안전할까라는 주제로 다시 이야기할 건데요. 그 많은 기업이라는 거 정부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뭐랄까 비용 절감이나 벤더 정도성 감소, 이거 기술 혁신,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보안 및 투명성 때문에 많이 이제 채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뭐 IBM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에서 이제 메타 등 그 미국의 수많은 빅테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소스를 많이 채택하고 있고요. 핵심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러브스 이제 오픈 소스라고 해가지고 MS사도 오픈 소스를 이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사례만 해도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뭐 EU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전략 2020-2023까지 이제 출입해가지고 오픈 소스 활용을 전체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요. 오픈 소스가 이제 항상 뭐랄까 투명성 앞에 나왔듯이 보안과 투명성 때문에 많이 이제 뭔가 구멍이 생기면은 뭔가 바로바로 맡겨주는 장점이 있긴 한데 이게 오픈 소스도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항상 구멍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수많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픈 SSL에 이제 하트 블리드 시약점이라든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생긴 뭐 SZ UTS 뭐 이런 무손실 압축 라이브러리 같은 문제가 이슈가 있거든요. 그 오픈 SSL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보안 프로토콜을 이제 뭐랄까 구현한 걸로 이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오픈 소스로 많이 풀려 있고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뭐 보안이 중요한 뭐 포털 사이트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뭐 이메일 서비스, 뭐 금융권이라든가 뭐 수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통신할 때 오픈 SSL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픈 SSL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약점이 하나 발견돼 가지고 빠르게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빨리 찾아가지고 적용을 이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Z 유틸스 같은 경우는 그러고 메인테이너가 이제 뭐랄까 지하탄이하는 사람이 뭐랄까 SZ 이제 유틸스 메인테이너가 된 다음 백도어를 심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컨트리뷰터의 결과물을 이제 기업이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코드 기여자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긴 한데 사람들이 빨리빨리 차단하기 때문에 구멍을 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분투의 시큐리티 알림에 보면은 뭐 여기 시큐리티 보면 구멍이 생긴 거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시약점을 빨리 이제 적용해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패치를 올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약점이 빨리 발견되긴 한데 빨리 업데이트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랄까 계속 업데이트를 자주 해야 되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절망 에어로드 개입된 환경에서도 보면은 해킹 당할 수는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10년 6월달에 발견된 원바이러스인 스톡스넷이라는 원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란에 나탄스 핵시설이 있었는데 이 핵시설 같은 경우 외부 인터넷과 완전히 차단된 완전한 단절망 환경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를 옮기기 위해서 USB 메모리 스틱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곳에서 이제 뭐랄까 바이러스 심은 다음에 그 심은 바이러스 이제 감염된 USB를 꽂았더니 이란의 핵 발전소에 있던 원심 분리기 이런 핵 발전 관련한 핵 무기 관련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계들이 다 모두 망가졌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전망에서도 물리적 매체하고 고도의 정교한 악성 코드를 통해 가지고 공격이 이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단전망에서 보안 이슈 같은 경우는 물리적 보안의 중요성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전망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긴 한데 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경우에는요 외부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뚫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스넷 같은 경우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파이 저장소 관련해 가지고 또 보안 문제가 있거든요. 파이파이 저장소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제 쉽게 패키지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사용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악성 코드를 배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 파이파이 패키지에서 보안 검사하고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시큐리티 관련한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의한 관리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사례로 AI 툴스 박스라는 패키지가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이제 공격 같은 경우는 타이퍼 스커팅이라는
그 뭐랄까 타이포 스쿼팅 이슈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이제 이름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패키지에 이제 악성 코드를 심은 건데요. 이게 이제 네블업에서 관리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AIO 툴스라는 파이썬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네블업의 CTO인 김중민님께서 메인테이너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오픈 소스 패키지 프로젝트의 패키지인데요. 이 해커가 이제 크래커가 AI 툴스의 내용을 그대로 복제한 다음에 거기에다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AI 툴스 박스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파이파이에 올렸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링크에 걸린 블로그 내용을 보면은 피싱의 일종의 타이포 스쿼팅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악성 코드를 숨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저희 뭐 네블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메인테인 하고 있는 AI 툴스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짝퉁으로 만든 AI 툴스 박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그대로 수상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은 패키지가 사라지고 사이트가 없었지만 이 사이트는 여기 이제 뭐랄까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 보면 메인테이너가 AI 툴스의 이제 메인테이너는 저희 이제 네블업의 CTO이신 김종민님이 하민 사진이라는 이 크래커 같은 경우는 업소는 이렇게 뭐랄까 업소는 뭐 여기 앞에 있는 거가 그대로 했지만 이게 메인테이너 수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크래커가 이렇게 등록했다는 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가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북한의 해커 그룹인 나자루스 그룹에서 만든 패키지가 하나가 있거든요. 크리터 컴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나자루스가 올린 북한의 이제 해커 그룹인 나자루스가 올린 패키지가 파이파이 저장소에 이제 올라왔었고요. 그걸 모르고 이제 제가 이제 수집을 했었거든요. 그 링크 여기 아래에 있는 그 뉴 멜리시어스 파이파이 패키지스 유즈드 바이 나자루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링크 보면은 일본 사이버 보안 담당 기관인 제이서트에서 북한의 나자루스 이제에 대한 그 해킹의 경고를 발표했고 나자루스가 이제 파이썬의 공개 레파지터리인 파이파이에 공고만 공격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유명한 파이썬 툴킷인 파이크리터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패키지를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썬 저희 실제로 V3를 검사해가지고 검수된 거를 여기서 화면 캡처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사이트에서 여러 이제 바이러스나 트로이모마를 검사하는 사이트에서 여러 안티바이러스 스캐너도 아슨파이도 조회하는데도 여기서 32개의 안티바이러스 백신 스캐너에서 아슨파이라고 이제 검수를 했다라고 이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파이 저장소에서 악성 코드가 탐지된 패키지 예가 있는데 대다수는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패키지인 해킹 툴 관련한 패키지가 많고요. 아니면은 오탐 폴스 포지티브로 된 것도 있긴 한데 실제 악성 코드가 탐지돼가지고 양코드 플래그가 붙인 사례가 있긴 합니다. 파이파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긴 한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파이 7Z ZID라는 경우는 멀웨어 테스트 케이스 때문에 양코드 데이터가 플래그가 붙여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 레파지토리를 구성할 때 이 내용을 모르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반입하면은 실수로 설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리고 그 네블업에서 파이파이 저장소 전체에 대해서 V3나 악성 코드 이제 스캔한 결과를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캡처한 건데 스캔 결과를 보면은 V3로 탐지한 악성 파이파이 패키지가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랜 에이브로이도 이제 악성 코드 의심으로 탐지되는 문동이 있는데요. 어떤 외국 분께서 클랜 에이브로이도 악성 파일에 포함된 파이파이 패키지를 정리한 내용을 찾았습니다. 이거 내용을 보면은 많은 패키지가 악성 패키지 또 분석이나 악성 코드 탐지 관련 패키지가 많이 포함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파이파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레파지토리 같은 경우는 악의적인 사용자가 그냥 누구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파지토리 반입하는 데 보면은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에어게트 환경에서 레파지토리에 반입하려면은 고객사인데 레파지토리 반입하려면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DVD, 하드디스크도 이제 반입하거나 아니면은 VPN을 이용해 가지고 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입하고 나서는 이제 검수 과정, 배신 검사 이런 거 하고요. 만약에
만약에 DVD나 하드디스크 같은 물리적인 장치로 이제 반입했을 경우는 보안을 위해 가지고 사용 완료된 하드디스크를 이제 하드디스크나 DVD를 아예 파쇄를 해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실제 사례는 백엔드 AI 니저버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백엔드 AI 니저버는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할 건데 여기서 이제 반입 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자면은 일반적인 사이트 반입 관련해서는 인터넷망에서 VPN 이용해 가지고 사이트 담당자로 이제 레파지토리에 반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 사이트에서 보안 검토 완료 후에 이제 사이트를 반입하거나 하고 나서 이제 고객사 내에 있는 백엔드 AI 세션이나 개발 PC에서 니저버 저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단절된 네트워크, 에어가드 이제 네트워크 이제 완전 단절망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외부망과의 이제 직접 연결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파일을 이제 공유를 이제 어떤 물리적인 장치로 해가지고 고객사 인력에 이제 의해가지고 이제 내부로 이제 반입 진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담당자가 이제 직접 검사하고요. 근데 담당자가 이제 검사하고 나서 지정한 특정 위치에 이제 업데이트 파일을 넣어가지고 니저버 업데이트 제공하고 고객사 내에 이제 백엔드 AI 세션 및 이제 개발 PC에서 니저버 레파지토리를 사용할 수 있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백엔드 AI 니저버라는 그 저장소가 있는데요. 그 저장소를 이제 뭐랄까 폐쇄망이라든가 그냥 단절망에 넣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리드올리 미디어도 이제 반입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는 걸 보면은 DVD나 블루레이 같은 걸 이제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DVD 문제점은 용량이 한계가 있거든요. 아까 전에 파이파이 패키지만 해도 오늘만 해도 23.1TB인데 여기 DVD는 싱글 레이어는 4.7GB, 듀얼 레이어는 8.5GB. 야, 진짜 그러면 DVD를 엄청 많이 뿌려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레이도 이제 반입하려면은 블루레이도 이제 반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은 고객사님들이 이제 DVD 리더 이제 기기가 이제 보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량상으로 이제 블루레이 같은 경우는 300GB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 배신 검사를 해야 되니까 리딩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고객사에서 이제 리더 기기가 보급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반입을 해도 설치를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대용량 경우에 이제 반입하는 경우에 예외 처리해가지고 디스크를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저도 고객사 가가지고 하드디스크를 직접 반입하는데 하드디스크를 이제 반입하는데 이제 반출이 이제 보통의 경우는 고객사에서는 반출이 불가능하니까 폐기를 하고요. 반입 이제 하고 이제 반출할 때 변경 사항이 있는지 검사해가지고 고객사 정책에 따라가지고 하는데 반출을 할 수도 있구나 이제 보통은 폐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검사하는 데에는 고객사 사이트에서는 윈도우즈나 PC들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윈도우즈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이어야 되고 리눅스에서 사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조건을 반입하면서 만족하면서 대용량 파일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입 디스크는 테라바이트 용량이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파일 시스템은 이스페이스라는 걸 팩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반입하는 사진을 찍은 건데요. 실제로 하드디스크를 산 다음에 이렇게 고객을 모셔가지고 고객사한테 직접 찾아가가지고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신 검사를 하고요. 배신 검사는 V3를 하고, 보통 윈도우즈에서 이제 V3를 검사할 때에는 200MB까지 이제 압축 파일만 지원하기 때문에요. V3보다 이제 더 이제 큰 압축 파일 검사를 지원하는 알약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신 검사할 때는 그 압축 파일을 원형 그래도 유지하면서 반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압축한 버전하고 압축 해제한 것까지 두 번 반응해가지고 배신 검사할 때는 압축 해제한 거 버전을 넣어가지고 검사하고 그 다음에 검사 완료됐으면 압축한 버전으로 이제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넣다 보니까 이스펫 관련해가지고 디스크 용량 최적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레파지토리에 들어가는 파일 같은 경우는 작은 크기의 파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펫 같은 경우는 큰 파일에 담긴 좋은데 윈도우즈하고 리눅스까지 다 모든 플랫폼 대부분 플랫폼에서 다 적용되니까 들어가긴 좋은데 작은 파일을 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디스크 용량을 거의 못 쓰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1테라 정도의 블락 디바이스에서
뭐 익스프레스로 포맷한 다음에 1바이트를 쓰는 파일을 10만 개 만들어 보면은 13GB 용량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200MB 이하로 개별 압축 해제가 가능한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반입을 해야지 그나마 좀 뭐랄까 하드디스크를 약간 적게 해가지고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백엔드 AI 리더버를 이제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제 백엔드 AI 리더버는 이제 AI 클러스터 외부를 대상으로 한 독립 패키지 저장소 및 업데이트 서비스이고요. 로컬 패키지 저장소 서비스이면서 이제 올인원 오프라인 사이트 구축을 할 때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랄까 패키지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저희가 뭐랄까 오픈 소스 패키지 다운로드를 위해서 이제 이거 만약 리저버를 사용하면은 아슨 코드 검사를 해가지고 반입하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하고요. 외부 연결이 가능한 곳에서는 이제 패키지 저장 캐시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패키지 이제 요청할 때 다운로드 시 이제 트래픽 감소하고 만약에 에어게트된 폐쇄망에서는 폐쇄망이거나 대폭이 제한된 경우에는 안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패키지 전환소는 우분투, 센트오에스, 스트림, 시단, 콘다, 파이파이 등이 있습니다. 결론 같은 경우는 폐쇄망 환경에서 AI나 머신러닝, 에덴형 구축 시 레파지토리 구축하는데 꽤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파이 예를 봐도 폐쇄망 환경에서 레파지토리 이제 패키지 반입할 때는 패키지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패키지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스톡스 넷의 예인 것처럼 아슨 코드링 해가지고 폐쇄망 시스템의 보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든 고객 사이트에서 모두 다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의 이제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서 백엔드 AI 리저버가 이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랄까 기타인데요. 이제 파이파이 이제 아슨 패키지를 이제 발견돼가지고 직접 신고를 해봤거든요. 이번에 올해 이제 3월 6일에 파이파이 블로그에서 머레어 리포팅 이볼브드라고 해가지고 이거 파이파이 패키지를 인터넷으로 웹에서 이제 웹사이트 파이파이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이파이 패키지 프로젝트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리포트 프로젝트 에즈 이제 머레어라는 그 단추 버튼을 눌러가지고 신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가 신고를 했는데 단순히 패키지 악성 코드 분석으로는 뭐랄까 스캐너로 이제 분석하는 거는 포지티브 오타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지표 알려야지 이제 뭐랄까 삭제를 악성 패키지라고 하면서 반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